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공시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현강 기준으로 7월달 개강일입니다. 현강 기준으로 7월달 개강일. 그래서 이따가 3교시 때 단어 기본 실력 좀 보기 위해서 백백백 테스트 이따가 3교시 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1, 2교시 진도 나갈 거고 1교시 때는 일단 내가 저번 주에 문자도 보냈는데 일단 서성한 상위권학교 제일 우리가 목표라는 서성한에 합격한 학생들이 학원 모의고사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는지 그래서 그거 일단 공개하도록 하고 2교시 때는 너희들이 아직 좀 이제 좀 많이 좀 준비가 좀 덜 됐긴 하지만 토익 공부 그래서 토익 점수 어떻게 해서 최단 기간에 점수 끌어올리는지 그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앞에서 계속 해왔던 학생들 중심이다 보니까는 뭐 새로운 학생들 다 일단 마치지 않을게. 서운해하지 말고 이따가 또 안내할 건 다 안내할 테니까. 자, 일단은 뭐 앞쪽 거는 뭐 다 볼 필요 없고. 그래서 뭐 이제 7월 달부터 공부 시작해도 다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다 문자 보내줬지. 그래서 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성대 통계학과에 합격을 했고, 그리고 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성대 뭐 사회학과에 합격을 했고, 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성대 사학과에 합격을 했고,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해서 서강대 수학과에 합격을 했고, 뭐 치사하게 막 2, 3년 전 뭐 자료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가장 최신 시험에서 작년에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달에 결과 나오는 학생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학생은 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2대 전자전기공학에 또 합격을 했고, 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또 7월부터 시작해서 외대 국제통상 합격했고, 야, 안 눌렀는데 넘어가. 잠깐만. 그래서 이 학생은 또 7월부터 시작해서 홍익대 법학부. 근데 이 학생은 홍대 법은 가지 않았어. 얘는 아주대 이 비즈니스 붙었는데 집이 아주대 근처라 아주대 갔습니다. 이 학생은 또 제 자연계 또 건대 또 화공에 또 붙었고 7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내가 보여준 게 다 7월 달부터 시작해서 들어간 학생들이야. 그래서 뭐 앞에서 했던 게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안 늦었으니까 쫄지 말고 공부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처음에 필요한 거 이제 모의고사 점수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잘 들어. 서강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 서강대에 합격한 학생들 학원 다녔을 때 모의고사 평균 점수야. 그래서 모의고사 평균 점수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점수가 나왔을 때 붙을 수도 있지만 이 점수가 나와도 못 붙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들어야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붙었을 때 학원 모의고사 점수가 이 정도 나왔다. 자, 일단 인문계부터 먼저 얘기할게. 자, 인문계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학과 아래에 있는 학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다 높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교, 뭐 철학 그런 쪽이 좀 낮은 학과 쪽이 되겠지. 나중에 그건 또 알려줄 거야. 그래서 일단 인문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퍼센트하고 점수를 얘기해놨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점수는 너희들이 굳이 안 쳐다봐도 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퍼센트야. 왜냐면 학원 모의고사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는 너무나도 차이가 커. 그러니까 이래서 진짜 잘하는 애들이 시험에 좀 쉽게 나오면 잘하는 애들이 점수가 막 90 몇 점 이렇게 나와. 근데 학원 모의고사 진짜 개 어렵게 내잖아. 90 몇 점 나왔던 애들도 막 60점대 후반, 70점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점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퍼센트를 주되게 봐야 된다. 자, 한번 해볼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학과를 인문계 학생들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위 한 3%에서 6% 안에 들어야 돼.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점수로 기준을 얘기하면 한 82.5점에서 한 85점. 그러니까 80점 이상 나와야 서강대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웃긴 건 뭐냐? 이 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서강대 못 가는 학생들도 있어. 그러니까 인문계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약간 복불복이야. 몇 점 이상부터는. 왜냐면 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서강대에 가지만 누구는 인서울 하위권 학교에 들어간 애들도 있거든. 근데 이 정도 점수는 나와야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서강대 인문계 이제 밑에 학과 이거 과 나누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는데 다 워낙 높으니까 그래서 그 학과에 붙은 학생들은 상위 한 9%에서 한 11%, 한 10%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지. 그래서 한 상위 10%는 학생들 학원 모의고사 점수로 얘기하면 한 75에서 77.5점. 그래서 요 정도 점수는 나와야지 서강대에서 우리가 합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야. 자연계.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중하로 한번 내가 나눠봤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다 좋은 학교, 다 좋은 학과인데 특히 이제 또 위쪽에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상위 9%에서 11%, 10%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점수로 얘기하면 아까 똑같지만 75점에서 77.5점. 자, 여기서 착각하지 말게. 지금 이 상위 9%에서 11%는 자연계 학생들만 포함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거 보면 알겠지만 인문계 9%에서 11%가 75점에서 70.5점이잖아.
자연계도 9%, 11%, 75에서 70.5지. 그러니까 인문계, 자연계 합쳤을 때 점수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도 인문계랑 경쟁했을 때 영어 점수가 10% 안에 들어야 돼. 그래야지 서강대 위에 있는 학과, 너희들이 취업 좋아하는 그 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학 시험이 좀 어려우니까 점수가 퍼센트는 같아도 수학 점수가 평균 점수가 좀 낮게 돼 있지. 점수 신경 써 말고 퍼센트를 봐야 돼. 그래서 학원에서 모의고사 봤을 때 그래도 10% 안에 들면 서강대 영수가 둘 다 10% 안에 들면 서강대 위에 있는 학과에 우리가 도전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점수를 합치면 140점 이상이 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그거보다도 조금 인기가 좀 덜한 학과. 그래서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70점 퍼센트로 얘기하면 16에서 17% 정도.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한 68에서 69. 그래서 한 퍼센트로 얘기하면 14%에서 16%,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래야지 서강대에 있는 학교에서 그거보다 인기는 좀 덜하긴 하지만 원서를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서강대 자연계 중에서 인기 없는 학과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들어. 합격한 학생들 중에 학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보면 65점 영어, 그래서 한 24%에서 한 25% 안에는 영어 점수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지금 자연계인데 영어 점수가 평균 아래쪽에 있다. 그 합격의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어지는 거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상위 20%에서 22% 안에는 들어야 돼. 그래서 점수로 얘기하면 한 64에서 65 이 정도는. 그래서 자, 이거 합쳐볼게. 합치면 몇 점이야? 130이지. 내가 맨날 했던 얘기 기억나? 상위권 학교를 가기 위해선 140점 이상이 나와야 된다. 근데 120과 130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가니까 점수가 그 정도로 많이 안 나오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물론 괴물같이 잘하는 애들도 있어. 뭐 영어 90, 수학 90 합쳐서 180이야. 걔네들 다 가도 남는 자리 있다고. 그래도 한 120에서 130 나오면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점수 나왔을 때 무조건 합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점수대에서 합격한 학생이 있어서 이 점수가 나온 거라고. 떨어진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자, 이제 성대. 서강대는 조금 뽑아. 근데 성대는 많이 뽑아. 자, 인문계 같은 경우는 상위권 쪽에 있는 학과, 거의 뭐 경영 뭐 그런 쪽이 있지, 대부분 경상계열. 그래서 상위 한 3%에서 6%, 학원 모의고사 82.5, 85점은 나와야 돼. 근데 제가 그 정도 인기 학과는 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좀 낮추면 그래도 10% 안에는 들어서 이 정도 점수 나와야지 성대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성대 인문계 중에서도 또 되게 인기 없는 학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비인기 같은 경우는 17에서 17%, 그래서 7점 정도 나왔던 학생들 들어간 애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 안에는 점수가 나와야지 우리가 뭔가를 도전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점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간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니까. 자연계.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특히 성대 워낙 또 많이 뽑지. 특히 일반 편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학과라도 영어 점수 한 16%에서 17%, 70점. 그리고 수학 점수 68에서 69, 그래서 한 14%에서 16%. 그래서 상위 한 10% 안에는 안 들어도 한 15% 안에 들었을 때 성대 위의 학과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 그래서 영수 합치면은 한 140, 그 정도 점수 되겠지. 그다음 밑에. 자, 그거보다 인기가 좀 덜한 학과. 영어 점수 24%에서 25%, 65점. 65점. 그리고 수학 점수 같은 경우는 20%에서 22%, 64에서 65.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이 영어는 인문계 학생들까지 포함했을 때 퍼센트야.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 포함했을 때는 이 퍼센트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지. 됐어?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는 또 과 이제 밑에 완전 비인기과들 뭐 물리나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래서 상위 32%, 33, 한 60점. 수학 27에서 29, 60에서 한 61점 요 정도. 그럼 합쳐볼게. 점수 합치면 몇 점이야? 이게 120이잖아. 그래서 이 기준 갖고 계속 얘기했던 거야. 120에서 130 나와야 된다고. 근데 만약에 수학 영어 점수가 아래쪽에 박혀 있으면 사실상 힘들지.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알긴 하겠지만 이 영어 점수 맞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 너도 여기다 또 몰빵 가니까. 근데 우리 학원이 좀 단점이 수학을 너무 시켜. 수학 선생님하고 회의 한번 해야 돼. 한번 해야 돼. 한번 해서 막 진짜 핏대 세워가면서 얘기 좀 한번 해야 돼. 막 감정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얘기 한번 하긴 해야 돼. 영수 밸런스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 자, 갑니다. 자, 한양대.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같은 경우는 합격자 점수가 위쪽에 있는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정책학과, 뭐 경영학과 뻔한 얘기지 뭐 제일 탑인데 그래서 3%에서 6%, 좀 그거보다 인기가 없으면은 한 9%, 11% 그리고 하위권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뭐 하여튼 무슨 과가 있어. 나중에 또 알려줄 거야.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한 65점, 한 24에서 25%.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점수보다는 퍼센트를 봐야 된다. 알겠지? 우리 저번 주에 학원 전국 모의고사 봤지? 그 퍼센트를 꼭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이 정도는 나와야 돼. 그다음에 자연계.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양대는 원 자연계과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쪽에 있는 데 있지. 완전 위쪽 같은 경우는 영어든 수학이든 그래도 10% 안에서 찍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원하는 그 과를 갈 수가 있어. 그다음 밑에 좀 그거보다는 인기가 좀 덜하다. 거기 같은 경우 영어 그래도 7점 이상, 16%, 17%. 수학 같은 경우는 15% 안에 정도는 그래도 들어야 돼. 이 점수에 들었을 때 합격을 했다. 근데 이 점수 안에 못 들어도 합격한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 이 안에는 최소한 들어야 돼. 최소한 무조건 들어야 돼. 무조건. 근데 한양대에서 좀 희망을 좀 많이 보게 될 거야. 자, 워낙 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비인기과 쪽으로 가면은 비인기 쪽과 밑에 쪽 가면은 영어 점수 24에서 25, 수학 점수도 한 20%, 22점 합쳤을 때 한 130 요 정도. 그리고 완전 비인기과 있지. 뭐 자원 무슨 과, 뭐 그런 과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영어 점수 한 60점인 학생도 붙어. 수학 같은 경우 60점 합치면 몇 점이야? 또 이것도 120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지만 한 과목에 절대 몰빵 가면 안 되고 자연계는 영수 밸런스 되게 중요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른 학교들도 내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줄 거야. 그래서 뭐 진짜 쓸데없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문계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말해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큰 상관이 없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잘 들어. 지금 내가 모의고사 점수 갖고서 기준을 딱 얘기를 해줬잖아.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 자연계 학생들은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이게 140점 이상 150, 160 나와야겠네. 우리 아무리 못해도 영수 합쳤을 때 120은 나와야겠네. 그런 판단이 되잖아.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영수 합쳐서 100점, 110점인 학생들도 아직은 절대 상위권 포기하면 안 돼. 왜냐면 남은 6개월의 기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너가 100점이라 하더라도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5점, 만약 수학 같은 경우는 점수가 많이 터질 수 있거든. 막 10점, 15점, 20점 이렇게 많이 터져. 그러면 영어에서 5점 만약에 수학 점수에서 15점이 딱 터지면 네가 지금 100점이라 하더라도 120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러면 인기 있는 학과는 못 간다 하더라도 비인기과적으로는 가능성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하는 얘기 계속 얘기지만 지금 상태로 점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해. 근데 남은 기간이 꽤 있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점수 안에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는 열심히 노력하고 한번 해보라고. 알겠지?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아까도 보긴 했지만 일단은 70 이상은 나와야 돼. 근데 인문계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약간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70점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상위권 학교에 합격을 하지만 누군가는 재수가 나빠서 합격은 거의 다 하거든. 70 이상 나오면. 근데 하위권 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어. 그래도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는 언급 안 했는데 인문계는 큰 차이 없는데 자연계 학생들은 내 말 잘 들어. 학업계획서 진짜 중요하다. 내가 상반기 때 엄청 많이 강조했었는데 학업계획서 진짜 많이 중요하다. 한양대가 원래 학업계획서 안 했어. 원래 영어 수학 갖고만 뽑았어.